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호심탄회하게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 위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형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희순 편집장 자리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특별 1일 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전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네, 좀 어떠세요? 방송은 늘 떨리잖아요. 안 떨리실 것 같아요. 방송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네. 방송이라는 건요, 항상 긴장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조금은 모릅니까 출연진의 연령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오늘 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비상소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일 기준으로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희곤 위원님을 모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주제로 광복절 특집 김희곤 독립운동 연구의 산 역사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독립운동 연구의 산 역사에 대한 김희곤 선생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조상 자랑 알고나 합시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네. 제가 안동 온 게 88년도니까 32년 반 흘렀네요. 대구 사람이 안동에 와서 느꼈던 제일 큰 충격은 조상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 안동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조상 자랑하는 사람이 안동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종목에 조상 자랑 넣으면 최소한 메달권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11대조, 10대조, 9대조의 좌우, 아래, 위 다 꿰는데 막상 할아버지 때에 항일 투쟁에 나섰던 역사는 너무 모르고 조상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상 자랑 알고나 합시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김희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이렇게 뜨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늘 김희곤 선생님의 결담을 들어봤는데 김희곤, 과연 그는 누구인가? 프로필을 한번 쫙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마천. 네. 1954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1988년에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안동대 사학과 교수로 일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독립운동사 여기에 지역의 독립운동의 뿌리, 특히 유림들의 독립운동의 근원을 좀 파헤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 쓰셨고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초대 관장을 지냈고 이후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관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 사학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지 편찬위원장을 맡으셨고 아무래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의 비둘기. 네. 비둘기. 네. 비둘기가 메신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로서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비둘기 했는데 어떻게 좀 선생님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성격상 독수리보다는 비둘기예요. 그렇지만 역사 전공자들은 대개 보이기는 비둘기 같이 보이지만 네. 평가할 때 그 내리치는 칼날 같은 경우는 늘 작두 위에 서 있는 듯한 그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독수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선생님이 있는 걸로 하고요. 김희곤 선생님은요, 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승격을 시키고 기념관을 만드는 초창기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바로 이 퇴임하시기 전까지 수십 년을 매달리셨는데 모든 과정에 김희곤 선생님이 녹아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그만두시면서 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심경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기념관 일이라기보다는 월급을 받는 본 직장은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잖아요. 네. 그건 1년 전에 작년 8월 달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이미 이제 큰 것을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큰 한 고비를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관이잖아요. 그러나 어쩌나 간에 그 기분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이렇습니다. 우리 평소에 연구실에 앉아서도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내린다 해도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출근 안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논문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아파트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소회 어떠냐고요? 예, 이거예요. 턱.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이 기쁨. 그래서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더 하고 싶은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얘기를 하시고 즐겁게 얘기를 하셔서 교수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그 무게보다는 더 즐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긴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누구나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안동과 이 경북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된 데에는 김유곤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연구 초기에만 하더라도 안동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김유곤 관장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안동이나 경북 분들은 제가 이 전공을 한다고 이제 생각들 하지만 아까 우리 천 의원 이야기 소개를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독립운동사 연구는 전공자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법도 형법, 민법은 나눠지고 민법도 소시 많이 나누어지고 노사 문제, 조정 뭐 많듯이요. 독립운동사 연구 영역도 임시정부 전공자, 만주지역 전공자, 사회주의 운동 전공자 또는 미국, 유럽 전공자 다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가 제 주 전공이고 그런데 88년도에 안동에 왔으니 경북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상자랑 알고 납시다 했을 때 안동 사람도 몰랐고 경북 사람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발굴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 같으면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인문학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가에 속하는 분이 그것도 안동 출신인 분이 사기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쉽게 썼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놓았던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 발상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 순절자가 가장 많은 곳 독립운동 51년 역사를 한 지역의 역사로 다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런 곳이라면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정립한 뒤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싹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나왔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와서 자리 잡으면서 안동 사람들도 모르고 경북 사람들도 몰랐던 거대한 옥덩어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굴하고 옥으로 다듬는 세월 그러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를 또 길러야 되니까 연구자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후계자도 길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사업도 펼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32년 반 살아온 세월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외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뭐 만날 수 있는 건 매체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인데 이 독립운동사를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이 김유곤 선생님이잖아요. 예, 제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막 터져 나왔어요. 사실 그게 한 20년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걸 헤쳐갈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대중화를 생각했습니다. 대중화, 다시 말해서 연구실 안에서 강단 중심의 인문학을 갖고는 이게 위기를 넘어가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88년도에 와서 92년도부터 안동 청년유도회와 손잡고 이 대중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30년 세월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해왔고 올해도 할 텐데 그 다음에 그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안동이 요즘은 뮤지컬에다가 오페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최초의 뮤지컬이 뭐냐면 김락입니다. 락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하는 이름으로 나온 김락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발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여성 김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굴을 해서 후손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걸 복원하고 이제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기념관을 짓고 중요 애니메이션으로 나가게 되고 이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이제 뮤지컬, 실경 뮤지컬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안동에 지금 임청각이다, 이육사다, 많은 이 오페라와 뮤지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상상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찾아내고 복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실경 뮤지컬로 공연이 될 때 그 많은 분들이 막 감동을 느껴서 박수를 칠 때 그 관중보다도 내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날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날 정도로 아주 그 감격을 받단 말이죠. 이 감동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난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중화라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주변 시군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역사 뮤지컬로 오페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늘 행복하죠. 생각하면. 네. 그 뮤지컬이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감동받은 것보다 더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더 큰 감동을 받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안 위원님은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책까지 준비해서 사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 사인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 안동 사람들의 항일 투쟁이라는 책인데 김희곤 선생님께서 참 정성을 다하셔서 쓰신 책이죠. 저도 막연히 뭐 안동이 뭐 항일 운동에 뭐 그 성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왜 우리 안동에서 이런 많은 항일 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안동이 주로 보수의 도시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혁신 유림 운동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보수적인 정신을 가지면서도 어떤 국가 유익에 대한 혁신 운동을 하면서 나아갔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선생님 오신 날에서 특별히 또 사인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이 독립운동이요. 사실 뭐 안동에서만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네네. 경북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김희근 선생님 활동을 보면 안동에서 세계로 이렇게 연구를 쭉쭉 넓혀 나가셨는데요. 세계사적으로 한국과 경북의 독립운동 네. 연구하시면서 자부심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그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예정은 그 다른 지역보다도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거잖아요. 네. 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전 세계 다 자국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는 모르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2004년부터 2년 반 동안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는 국가 단위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 소장을 이제 2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겸직이죠. 안동대학 교수를 하면서 천안 가서 근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추진했던 큰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세계의 눈으로 보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는 한 12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식민지를 거쳤으니 다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곳에는 다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는 거죠. 짧거나 길거나 강하거나 짧고 약하거나 어쨌든 그중에 한국도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할까? 보니까 우선은 조건이 가장 악조건이에요. 바로 옆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식민지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의 바로 곁에 있는 아일랜드거든요. 이제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일랜드와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는 아주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은 제일 강해요. 그 다음 강한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나라들 속에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니까 세계 독립운동사 속에 한국은 제일 강성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냐 그러면 그게 경북이고 안동이더라. 그래서 제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위상이 달라져 보인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높이 평가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이 독립운동의 유적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조사합시다. 이걸 이제 정부에 제안을 했죠. 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700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ABCD 등급을 나누어서 보존하는 방을 지금 쭉 추진해 왔고, 또 하나는 국내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내자. 그래서 등급화하자. 그런데 임천각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ABCD를 나누어서 A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존을 하고, C, D 정도는 어떻게 하면 그 인터넷상에 오프라인상에 또는 온라인상에 해서 우리가 교육 자원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제가 2006년도에 제안해서 지금 1차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 자원, 독립운동 자원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관광 자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끌고 온 것이죠. 네. 김희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빠져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거의 듣고만 있잖아요. 집중되죠. 오늘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는 게 아니라 그냥 김희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정말 시간이. 죄송합니다. 감사하죠 저희가. 근데 광복절이니까요. 지났으니까 75주년 선조들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맞이하기 힘든 오늘인 거잖아요. 이 독립운동사에서의 광복절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패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것이지, 독립운동하였다고 독립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침략 또는 식민 사학이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이 나이 든 사람들 머릿속에 과연 정말로 그 이야기하는 것, 미국의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다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돌이켜 봅시다. 그러면 그 폭탄 떨어뜨렸다고 해서 모두 다 식민지가 독립이 되었을까요? 1945년 12월 18일 날 러치 군정장관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지난번 카이로에서 영수회담이 있었을 때 결의사항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의 회담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평후 또는 중국에 주고 뭐 이런 전후 처리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 그 속에 식민지인 상태에서 독립을 약속한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하나, 한국이에요. 이 전쟁 끝나면 한국은 독립시킨다. 다만 영국의 견제로 인디우 코스라고 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미 군정장관도 독립시키러 온 거예요. 그 영수회담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금방 독립이 되는 거 안 돼요. 인도네시아 10년 더 걸려요. 베트남, 영국이 들어가서 프랑스에게 넘겨주고 미국에 넘겨주고 야단 나는 긴 세월이 흘러가요. 어떤 나라도 금방 핵무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독립된 건 우리들의 독립운동으로. 그러면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가 왜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갔을까? 장제스가 카이로로 가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5명의 대표가 가서 꼭 한국 문제를 넣어달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가서 그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2번이나 강하게 이야기해갖고 이 문제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광복을 갖고 오는 것이지. 그다음에 광복이라고 하는 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단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광복을 맞았으나 완전한 광복은 아직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옥원 선생님을 존경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처음부터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올해로 이제 건국 100일주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이렇게 되찾겠다는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뭐 일본의 패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은 독립에 이어서 남북 분단, 한국 전쟁, 심지어 군사 독재 정권까지 우리 근현대사는 정말로 아픔과 아쉬움 이런 거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복절은 우리 독립운동에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은 날, 저는 그런 의미로 광복절을 받아들입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함께 안타까운 점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념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안동에 보면 유독 이렇게 진보적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네.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의 유족도 많이 만나 보셨죠? 아, 그럼요. 그 우리 독립운동이 이제 51년간 전개되는데요. 3.1운동이 딱 중간이에요. 3.1운동 앞이 25년이고 뒤가 26년인데 전반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요. 의병을 했던 분과 계몽운동을 했던 분이 보수 진보가 있다면 3.1운동 이후에도 보수 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반 정도가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 우리 역사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제대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단 문제 때문에, 냉전구도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을 처음 한 게 2005년 3.1절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포상하지만 그 전부터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기준을 다듬기 위해서 연구팀이 구성되었었어요. 제가 그 팀장을 맡았었고 그 중에 8꼭지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분들을 어떤 분들을 포상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해서 이제 내놓았던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분이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했다라는 증명이 분명히 되어줄 것.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 일이 없을 것. 셋째는 북한 정권에 참가하거나 북한 정권을 도운 일이 없을 것.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포상을 합시다 할 때 그 논리를 만들어갈 때 항상 기준을 삼았던 분이 권오설 선생이에요. 여기 안동 가일마을의 권오설 선생인데 이분은 조선공산당이었다고 해서 포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독립운동은 뭐냐 하면 60만세 운동입니다.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60만세 운동은 제2의 3.1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좀 학생운동으로만 배웠지 조선공산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60만세 운동을 이끌어 나간 최고 지도자인데 그때 잡혀 들어가서 30년 4월 17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아 죽습니다. 30년. 북한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이 30년에 죽은 어른을 포상을 못한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때 논의의 기본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 참 기가 막힌 게 좌였기 때문에 한 번도 고개 들지도 못했고 자료는 어디에나 항상 숨기고 살아야 했고 그래서 권오설 선생 때 토담 속에 있었던 책이 어느 날 의문에 불이 나서 그 토담 속에서 나와서 그 잿더미 된 책을 옮겨서 집 뒤로 옮겨서 움막을 짓고 또 넣어뒀는데 또 불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후손이 그걸 안고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는 평생 동안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저와 교감을 가지고 근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고 제가 2003년도에 포상되기 2년 전에 고향 마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서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다들 수군거렸어요. 2003년에. 그리고 2005년에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가슴에 쌓여있는 게 너무너무 커서 쉽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김희구 선생님의 결어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자랑은 알고나 합시다 해서 정말 훌륭한 조상의 이야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조상 자랑할 거냐고요. 이제는 입을 다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실천지성이야말로 선비고 현대 선비가 가는 길이다.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나라 사랑 우리 차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꼭 나와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또 다른 특별 일을 위한 한 분을 모셨죠. 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셨으니까요. 네. 사진결단 좀 보셨나요? 몇 번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편하진 않을지 그래도 네. 우리 사회의 혈압 문제를 다룬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김우석 위원님께서 오늘은 특별 1위 위원이니까 위원님으로 다 통칭해요. 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죠. 요즘 안동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나눠볼 텐데요. 대구시 이맛댐 최수원 이용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일 대구시 물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취수원 이전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정부 용역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와 안동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장애. 실제 환경부가 진행 중인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에는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 방안으로 1안이 구미 해평 취수장 취수, 2안이 이맛댐에서 각각 하루 30만 톤의 물을 가져가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안동 시민의 생명수를 강탈하는 살인 행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은 안동에서 가는데 사절에 한 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동 이맘때 물을 제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와 대구시의 이맛댐 취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김원석 위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물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요. 네. 네. 처음 나오셔서 노래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것은 그 대구 지수원 답이라는 말 속에 왜 갑자기 안동 이마트 물소리가 왜 나오냐 이게 제가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일인데 분명 예. 우리 지역 일인데 우리 지역과 전혀 상의도 없이 뭔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네네. 또 저희가 여러 번 사생결단에서도 다뤘기도 했고요. 김은석 위원님 먼저 의장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시작을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8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고 특히 요즘 장마루여서 많이 힘든 시기에 안동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께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안동시 의원 저를 포함해서 18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이 안동시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안동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처음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확 너무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 네. 후반기 의정 활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8대 안동시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넘었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공감하고 또 시민의 삶과 질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주도하에
예산 편성을 두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라든지 승인만을 논의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또한 우리 상임위 활동을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현안 보고라든지 모든 의견을 교환해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그 시정 반영에 될 수 있는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네. 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대구시의 안동 이맛댐 취수 이용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미 이 이맛댐과 기란천 물을 일 45만 톤의 물이 경산, 영천 등지로 해서 물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대구 취소원 답변하는 말 속에 45만 톤 플러스 30만 톤의 물을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 안동에 이미 양댐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명분하에 또 자연 보존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묶어놓고 네. 개발이라든지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이 물을 더 가져가면 불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더 확대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호흡기 질환 및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농경지 농사짓는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지금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이미 그런 걸 다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안동은 양댐으로 인한 습기로 인한 농작물 피라든지 인체 피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더 가져간다면 불 보듯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보면은요, 이 안동시는 대구시 취수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환경부가 이맛댐을 용역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한간에는 구미시 해평치수장 이제 반발에 대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뭐 방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한마디로 낙동강 본류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림을 한 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녹색 부분의 안쪽이 우리 경상남북도와 부산을 나타내는데 안동호, 이마호, 영주댐에서 출발한 물들이 반변천, 내성천에 모여서 낙동강 본류를 이루면서 김해로 빠지는 게 우리 낙동강 1300리의 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오염원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상류에 영풍재련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공단이 있어요. 구미공단. 그다음에 대구권에 낙동강의 오염 부하를 가장 높이는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천공단도 있고 농군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내륙 도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을 갖춘 그런 공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흘러서 이제 부산 앞바다로 가는데 그러면은 낙동강을 살리지 않는 모든 치수 계획을 갖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의 치수원을 갖다가 이마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경북의 사정이에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부산의 치수원을 합천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은 아예 손을 묶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낙동강 낙동강 본류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최상류의 좋은 물들만을 대도시에 공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낙동강 유지수가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동강의 오염 농도는 더 가중되고 결국은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물을 현대 우리가 다 가압을 해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만의 정책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영남권에 강력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가 있는데 이 강력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요번에 발표한 게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력 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없이 이런 연구 용역 중간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난 8월 5일 날 마산에 창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용역 보고회를 하려고 하다가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하고 합천 군민들 300명의 저지로 이 용역 발표회가 무산됐죠. 이 진행된 상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포기한 거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맛댐이 취소안으로 그러니까 포함이 되면 안동시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왜 이걸 반대하는지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맛 확정된 건 아니고 대구에 어떻게 취수원을 다변할지 3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맛댐에서 30만 톤을 하루에 가져간다 이겁니다. 안동 시민이 하루에 한 6만 톤, 7만 톤 쓰니까 네. 한 3배 정도 더 가져간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가져가게 되면은 30만 톤을 이맛댐 위에서 도수를 통해서 보내게 되니까 방류량을 30만 톤을 줄여야 됩니다. 하루 방류량을. 그러면 당연히 하류 쪽에는 그 수량이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지하수라든지 농업용수, 각종 용수라든지 또 물이 적어지니까 오염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안동 식수가 어디서 이래 올리는지 아세요? 우리 안동은 이 낙동강, 안동호에서 온 낙동강이 있고 이맛댐에서는 반변천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용상 앞에는 반변천에서 우리는 이제 해서 먹죠. 또 중요한 건 이게 안동시 물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시민들의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의견 하나도 안 들어보고 저들끼리 속닥속닥 끓여서 네. 아무 대가도 안 주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안동시 의회와 안동시 팽부가 발빠르게 대처한 거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대로 해평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상류적인 안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맘때 설립을해서 우리 상류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 낙동 살리기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평 취수원을 거기서 하게 되면 그 주민들 간의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이 물을 여기서 공급을 했을 경우에 안동의 피해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다마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 자연보호 해제, 자연보호종 구역도 확대될 것이고 또 수변구역 등 그 여러 가지가 고향을 등지게 하는 그런 우리 고향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안기 일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조량 기후 변화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높은 습도, 비염, 피부염 등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상수원을 그 취수원을 안동고등학교 앞에 거기서 취수합니다만 그 길은 이맛댐 물과 그다음에 기란천 물과 같이 함유돼서 거기서 우리 안동의 상수도 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울산시의 치수랑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울산시 취수요? 네, 그러니까 안동댐 물을 받게 되면 이 대구시 치수원 중에 하나인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이 함께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안동 사람들 2명이 안동을 배신했어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랑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 배신이라고 딱.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동 사람 같으면 이 안동 시장님이나 의회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사실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 합의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구도상으로 대구시 치수원 다변화에 지목됐던 구미시와 안동시는 또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 될 거고 이 권영진 대구시장은 또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이 구도가 사실 이 물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에서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놨지만 네. 이게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청와대의 어떤 낙동강 관리 계획하고도 지금 환경부의 정책이 배치된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낙동강에 대한 정책은 지금 낙동강에 있는 8개의 보호를 해제해서 낙동강을 갖다가 맑게 흐르게 하는 게 정부 청와대의 방침인데 어떻게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뜬금없는 계획을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거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국회에서 경남권 국회의원과 부산의 국회의원 그리고 양 지자체 물 관리 담당자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경남의 입장은 상류의 물을 과다하게 맑은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하천수가 부족할 거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질 개선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물 좀 더 이런 내용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상반기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부산에서 난강댐에서 취수하는 부산의 그러니까 상수 계획을 갖다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남과 부산 사이에 28년간 이루어온 물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올해에 대구와 부산의 취수원을 갖다가 강상류를 전부 다 올린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건 정부 정책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장들의 어떤 정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부와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의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경북도지사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지금 구미하고 안동이 거론되는데 구미 시민들도 그렇고 안동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 반대합니다. 그것도 극렬히. 그런데 8월 5일 날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 협약서를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한 5개 도지사 시장들이 이제 제출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낙동강 취수시설 추가 설치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북도지사라는 분이 경북도민들이 반대한 사안에 이런 방구 반론도 안 하고 이렇게 줄레줄레 가서 좋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분노해야 될 바고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줄레줄레 가서 줄레줄레 가진 않았죠. 네. 낙동강의 상류 지역인 이마댐과 안동댐의 주인은 안동입니다. 안동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환경부는 이 물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데 안동인을 참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냥 지난 5월 13일과 7월 30일 환경부 관계자 안동시청에 방문해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동 시민이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동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갈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함께 반대해야 되겠다는 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주민의 동의 없이 간다는 것은 우리 안동 시민 단체와 우리 안동시 의회가 함께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끝까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환경부는 또 어떻게 입장을 좀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겠죠. 부산과 경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년간 물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치수로 연결된 게 아니고 치수 포기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치수를 포기한다는 거는 낙동강 본류의 물 개선입니다. 대구의 치수 문제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게 뭐냐 하면은 구미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만 무방류 처리 시스템으로 돌리게 되면은 절반은 해결되죠. 현 치수하는 이치에서 얼마든지 공급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울산의 부족한 물 문제는 우문댐 넘겨줘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낙동강 본류에서 여가수라든지 이런 치수량을 늘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치수장 이전 논의가 갈등이 2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못했어요. 풀지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 하나 꼭 보태자면은 창원 컨벤션 센터에 합천 한 4만 명 되는 국민들 중에 무려 300명이나 가서 반대 집회를 했는데 과연 우리 경북 북부권의 안동시라든지 구미 시민들은 그 회의를 막기 위해서 무슨 활동들을 하셨는지도 지역 정치권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안동댐이 안동 면적의 15.2%가 되는 안동댐 주변의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또 이마댐은 수변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네. 거기에는 아무 권리 행사도 할 수 없고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소양강댐 인증을 다 어느 정도 다 풀어놨어요. 근데 안동에 다 묶어놨다는 거지. 우리 안동 시민으로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은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끝으로 김무석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결혼은
일체 유심조로 하겠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일은 오직 마음에 있다. 이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 개발 행위도 좀 할 수 있도록 안동댐, 이마댐 개발 행위를 해주고 난 이후에 이런 상수도 치워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 소통이 먼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사생결단 이렇게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동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이맘때 치수로 많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호소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뜻밖의 사생결단에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18분 동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맘때 치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동분서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으신가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그렇죠. 다음 기회 또 있으면 또 네.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어떤 주제로든 한번 섭외 요청을 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예, 일정이 맞다면 제가 네. 또 기필코 나와서 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민감한 사안이 있는데 일정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번 나와주실 네. 거니까요. 네. 사상 최대로 길어진 장마와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또 인재까지 겹쳤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하루빨리 피해가 좀 복구가 되고요.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안동 MBC 사생결단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